지금부터는 뉴스 속의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국립묘지 갈 자격입니다. 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묻히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내란죄를 선고받고 사면 복권된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는 어떨까요? 나중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인데 관련해서 국가보훈처가 해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란죄 등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전직 대통령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보훈처가 아니라 이 국무회의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 복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법에 딱 떨어지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게 하는 법이 2017년에 발의되긴 했는데 국회 문턱을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국립묘지 갈 자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변호인 사임해서입니다. 네, 직원을 마구 때리고 엽기적인 행각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회장의 첫 재판이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양진호 회장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변호인이 사임했다고 밝힌 겁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구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불륜을 의심해서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교수를 폭행한 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건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부하 직원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독감 공포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타이완에서도 독감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주에만 중증 독감 환자가 57명이나 발생을 했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통계를 쭉 내보면 타이완의 중증 독감 환자 수는 300명까지 늘어나고요. 사망자도 21명이나 됩니다. 일본에서도 독감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 대유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독감 걸리고 이상 행동을 보인 사례가 보고된 것만 90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감을 앓던 30대 여성이 갑자기 지하철 선로로 떨어져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약 부작용 때문인지 독감 자체의 문제인 건지 원인도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